소통은 힐링이다. 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리한 어학원의 예리 선생입니다. 저희 학원에는 프리토크 비슷한 회화반이 있는데요. 그 반 학생분 중에서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일본어에 관심이 많기도 한 어떤 학생분이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크기어여무 하는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 눈에 띄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본인 네이티브 분들보다 일본을 따로 공부했던 저 같은 전공생이나 외국인 시선에서 보면은 더 잘 이해되고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대표적으로 교토식 화법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일본식 화법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일본인 성격이 소심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슝! 자,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상식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우리는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신라가 그 세 가지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대충 언제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600년대였어요. 그래서 BC 676년인데요. 정확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고려, 조선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미 1000년 이상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나라가, 이 한반도가 한 나라로 된 게 되게 오랜 역사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난도 일으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는 확립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두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문구로 유명하잖아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납니다. 자, 이 퀴즈를 왜 냈냐면요. 임진왜란 자체가 일본을 처음으로 하나로 만들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안에서 일어날 만한 분란을 정리하기 위해 조선시대로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은 한 나라가 된 게 언제인가? 임진왜란 바로 2년 전쯤인 1590년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라시대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시킨 게 670년 되니까 약 900년, 8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일본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냐? 사실 나라라고 하기에도 좀 그랬던 게 각각 각자 살아가는 그런 수백 개의 작은 영지들이 죽고 싸우고 하는 전국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에 영주를 지키는 공주님 지키고 그랬던 극장판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는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되게 슬펐던 극장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물론 각자의 역사적 차이는 있겠지만 옆에 있던 우리나라는 당시 이미 하나의 나라였던 거고 일본은 작고 작은 그런 영주들이 이루고 사는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라는 시대를 열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뿔뿔이 다시 흩어지는 전국시대가 될까봐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띄지 마라. 절대 누구도 하나가 튀지 마라. 라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어에 메다츠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눈에 띄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메다타나이요니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거를 되게 미덕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기도 어려웠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시대에서 통일을 하게 된 나라가 합쳐지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를 잡고 또 두 번째로는 변호사 문화권에서 혼자만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섬나라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게 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쿠우기오 여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로서 우리 사이에 이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해서 우리 다 함께 이 평화를 깨지 말자, 그런 암묵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 일본인들은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언어는 그 나라를 담아내는 그릇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소한 역사적 배경들이나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일본어와 언어와 그 화법을 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인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끝을 흐린다거나 거절 표현을 애매하게 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시겠나요? 이게 단순히 뭔가 일부러 알기 어렵게 말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해도 분위기 대충 우리 나쁘게 만들지 말고 좋게 가자,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났던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팍 칼로 베이던 시절에서 비롯된 문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너무 돌려 말한다고 미워하지만 말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 역시 사회생활 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말할 때는 직접적인 화법보다는 조금 돌려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이런 화법의 좋은 점을 같이 닮아가고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토식 화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皆さん、今日も頑張ってください。お疲れ様でした。